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또 시장은 오늘 장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장 마감 직전까지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세 가지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FNF입니다. 그 중국 봉쇄 때문에 좀 가장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매출 호조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두 분은 기대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FNF, 이제 의류주 하면 떠오르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회사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참 이번 브랜드 선정 잘했습니다. 네, 지분 100% 인수한 게 테니스 쪽이죠? 네. 네, 한테니. 예. 예. 테니스 하시나 봐요. 예. 근데 여기 요즘에 이제 골프를 지나서 네. 좀 이제 소모임 쪽으로 좀 이제 돈독하게 맞아요. 모임을 이끌어갈 때는 테니스가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테니스 쪽에서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가 세르지오 타치니? 타키니? 네. 네, 원래는 그 이탈리아 발음은 타치니인데 네. 타키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한때 조코비치라고 아시죠? 네, 유명한 테니스 선수 예, 우상입니다. 네, 이분이 한때 입었다가 이번에 계약이 바뀌면서 나갔는데 그거를 또 바로 캐치했군요. 네, 캐치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금 김창수 회장님이 이런 감각은 되게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세는 우리는 골프 말고 이쪽에 대해서 라인업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 충분히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FNF가 아직까지 조금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게 중국 쪽이죠. 네. MLB 관련된 쪽은 근데 뭐 얘기는 뭐 MLB가 중국에서 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런칭은 잘했고 아주 직접적인 타격은 거기 가맹점주들 그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고라도 성장을 넓히는 관점 쪽에서 테니스는 예 잘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테레니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2030 사이에 테니스 모임이 많다 그래서 저도 원래 골프를 좀 치다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거 테니스 치러 가야 되나. 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교습 할인. 네. 테니스 이번에 이 세르지오 타키니의 주식 인수를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O 주셨고요. 두 번째 카카오뱅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까?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을까? 또 오늘 국내에서 하는이 0.5% 금리를 올렸습니다. 포인트.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좀 나뉘어졌는데요. 사용관 사장님은 X 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수급 자체는 우호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4%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출 성장률도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추정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는데 이게 금융당국 쪽에서 추가로 충당금 쌓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거 제외하면은 컨센서스 좀 부합이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불안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런 불안감들과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인플레가 완전하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 침체 지금 아래 공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다른 여타 기존 은행주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지라 이런 종목들이 과연 연속성 있게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O를 주셨어요. 좀 후하시네요. 네, 시장도 이런데 후하게 가야죠. 네, 근데 지수를 봐서 네. 그래도 한 단계는 좀 레벨업을 시도를 하는 바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같이 들어올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보니까 지금 대출 성장률이 한 4%대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7, 8%대 됐다가 4%대 정도에서 약간 좀 위축은 될 수 있고 지금 기조가 대출이 이자를 생각하게 되면 활발하게 늘어나는 구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에 안 가도 된다라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에 어떤 손쉬운 접근이 상대적으로 좀 영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는데 네. 그렇다고 뭐 추세적으로 뭐 V자 반등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저항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위아예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주가 날개 달 수 있을까? 오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차 다 같이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좋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현대위아면은 뭐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잘 가야만 갈 수 있는 종목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잘 가니까요. 잘 갈 것 같으니까 네. 이쪽도 좀 좋게 보는 리포트들이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 전망이고요. 지금 현대차 쪽에서 또 국내 최초로 전기차 공장,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37%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성장률이죠. 전기차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폭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반영이 꽤 컸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현대 기아 글로벌 생산량 증가가 좀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륜구동, 이제 4WD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점차 적용들이 많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한국 지형에서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제 선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물량 호조세가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판가로 전이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슈할 때 말씀드렸는데 완성차 단에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다. 그 실적의 배경에서는 환율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EV, 전기차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판가 전이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올리더라도 이쪽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그래서 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다 OX로 들어봤고 이번에는 직접 고른 종목을 또 알아볼 시간이죠. 마감에 살 종목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의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조정 완료 그리고 서연이 화났어. 정연이가 화났대. 화를 내지 마시고요. 이거 참아주세요. 서연이 화났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화가 나네요. 그쵸. 네. 화가 났죠. 그쵸. 멘트에 화가 나네요. 이거 정연이 화났어라고 하면 제가 이거 센스 있다 할 텐데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조정이 완료됐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조정이 완료된 거죠? 네, 완료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서연 이화였습니다. 아니 오늘 뭐 화신, SL 다 잘 가는데 그중에 서연이가 가장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인가요? 네, 쌉니다. 네, 그래서 싸니까 주가도 이렇게 화날 정도로 쭉 올라가는데 네. 너무 몰라봐줬다라는 쪽이 오늘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눌림목 찾아서 계속 봐야 될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용 내장재, 외장재 다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내외장재에 와 이런 것도 다 하네라고 하는 현대기아차 쪽이라든가 또 협력업체 쪽의 포드,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다 들어가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해외 메이커 쪽으로 들어가는 쪽만 봤을 때 생산 기지가 각 브랜드마다 거의 같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생산 기지 22개 있고요. R&D 센터가 5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또 내장재, 외장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같이 R&D를 하게 되면 변화가 계속 나오겠죠. 그런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들면서 약간 자동차 출하량의 개선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같이 진출한 나머지 자동차사들도 이런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서연이와에게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요. 올해 매출이 2조 5천억대로 17%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980억 전망합니다. 한 48% 늘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시총이 2,300억밖에 안 돼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관점과 자동차 쪽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쫓아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한 8,600원대 정도쯤에서 단기 눌림 목적에 접근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보게 되면 이제 움직이는 차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가 1차 고가 때 11,000원대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현이화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 7,900원. 가장 숨겨진 그 비밀은 싸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용관 사장님의 종목 조정 완료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 어떤 부분에서요? 이거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굉장히 좀 주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4월에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지점이죠. 여기에서 바로 올리고요. 또 여기에서도 바로 올리고요. 여기에서도 바로 올렸습니다. 네, 막혔는데 61선에 막혔는데 지금 내려왔다가 또 121선에서 바로 올리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공부를 하실 때 이평선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내가 매수 타점으로 잡고 오히려 이런 작년 11월이죠. 이때 가격이 한 14만 원 정도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주식의 심리적인 요인들. 여기에서 작년 11월에 사신 분들이 한참 물려 있다가 본전되니까 파신 거예요. 네. 예, 이런 심리를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121선 이후에 장대 양봉 나오고 있죠. 거의 8%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조정은 이번에도 역시나 완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4만 원까지는 수급적으로 좀 순항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좀 높아진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일단 하이니켈 쪽은 굉장히 강력하게 수요가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점점 더 빠르게 될 텐데 이게 10% 넘어가는 수준에 있어서는 기존의 LFP라던가 이런 저가형 배터리, 엔터리 모델들이 많이 안 팔리고 오히려 조금 더 비싼 쪽들로 이동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켈의 수요는 견조할 것 같고요. 일단 3만 톤 캠5가 4분기에 조금 당겨서 조기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전체 배터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양극재는 정말로 최고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사 1위 유미코아가 있고요. 2위가 지금 에코프로비엠, 3위 LNF, 그리고 또 하나 증설을 해나가는 기업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까지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글쎄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121선까지 다시 한번 재차 61선 여기 이평선 다 모여있기 때문에 12만 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 부근 한 10만 5천 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파동에서는 역시나 14만 원까지는 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14만 원 안 가나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만 원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들은 하반기의 조기 가동으로 인한 양극재 추락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4만 원 돌파 강력하게 하는 거 보고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네. 김민수 대표님이 나 여기 있는다고 존재감을 확 들이켜 주셨어요. 네. 14만 원 못 간다고 화를 내신 줄 알았어요. 네. 갈 것 같습니다. 네. 14만 원의 목표 주가, 네. 손절가는 10% 이내로, 마이너스 이내로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장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빨간불이 나고 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거든요. 일단 김민수 대표님, 오늘 장 코스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차장님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네. 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대표적인 지금 2차 전지 쪽의 동향들이라든가 게다가 또 그전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다가 나머지가 좀 보강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선순환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자꾸 그냥 이상한 또 이제 뭐 공매도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 네. 물론 이제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질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사용과 사장님 오시자마자 시청자분들이 사장님 도대체 언제 외국인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야구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글쎄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수급과 함께 오늘 외국인 또 마침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들까지 같이 봐볼까요? 네네. 일단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좀 수급은 저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거래소하고 코스닥 둘 다 마음에 안 들고요. 왜냐하면 금융 투자가 주가 되고 있는 수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외국인을 외치는 이유가 의미 있고 강도 있는 매수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야지만 결국에는 한국 시장을 다시 살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요. 오늘 초반에 코스피를 좀 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억 정도 매도인데 사는 와중에서도 전기전자 안 샀어요.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피를 500억 파는데 전기전자는 1,200억을 넘게 팔고 있죠. 그만큼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싶은 외국인들의 심리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 사는 업종들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세가 나왔고요. 역시나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640억, 기관이 684억 샀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수급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그래도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 시노펙스라던가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에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항공주라던가 여행주에 대해서 기저효과 다음에 뭐가 있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좀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 오늘도 0.5% 올렸는데 향후에도 미국의 향방에 따라서 한미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는 총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25bp 정도씩은 맞춰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남은 기간 동안에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네, 역시나 이제 가집계로 지금 잡히는데 2시 반 기준으로 130만 주 이상 매도한 걸로 보이고요. 대한전선도 78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그 밑에 바로 SK 하이닉스 45만 주 매도하면서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해서 꾸준히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좀 외국인 쪽에서 오늘 전기전자를 안 사기 좀 아쉽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기관은 어땠나요? 기관은 조금 삽니다. 네. 조금 사는데 시원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침부터 약간 호재가 있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히려 좀 차익 매도 나오고 있고요. 탄력들은 많이 떨어지면서 변화가 좀 무겁게 진행이 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정전 사고가 수혜를 받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오후에 발표된 또 디램 스팟 가격들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에어인데요. 이쪽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국제 유가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지금 한 6% 장중엔 좀 더 탄력을 보이면서 또 이틀 밀리다가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항공주의 강세, 미국 쪽에서도 강했다라는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또 코로나19 재확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만큼 수혜를 받는지는 아직은 주가만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일단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도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한전선이 눈에 띕니다. 지금 최근에 전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에너지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는 유가의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는 필두에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실적은 그나마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좀 기대를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기관이 한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들의 지금 나오고 있는 천연가스의 운송과 관련된 수준은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을 봤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불안한 게 상승을 하더라도 불안한 게 일단 계속 사용화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네. CPI 지표가 13일 밤에 발표되니까 우리는 내일장에 맞아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아니, 네. 손이 오늘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죠, 괜찮죠? 예, 네, 그 네. 지표를 같이 보고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오늘 뭐 9%라는 이야기가 저희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채팅방에서 네. 넘느냐 안 넘느냐 뭐 치킨 내기하자 그러셨는데 사용과 사장님은 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8.8이나 9나 별로 이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CPI 수치보다는 근원 CPI 그리고 근원 PC가 정말로 그게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음식료 이런 쪽들을 제외한 거거든요.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년 11월 이후로는 그래도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꺾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단은 인플레이션, I에 대한 공포를 좀 더 덜어내고 R에 대해 좀 이제 대처하는 시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좀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재건 관련주의 방향이 궁금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최이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턴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핫했던 테마들의 경우에는 힘을 덜 받지 않을까 혹은 하락하지 않을까 다시 가치주로 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힘을 덜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정말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또 가장 핫하게 움직일 테마기도 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굳이 재건 안 해도 된다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거기는 알아서 하겠죠, 러시아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볼 때 일단 테마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첫 번째 전쟁 언제 끝나냐. 두 번째 이번에 스위스에서 회의를 했는데 URC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리커버리 커미티 네. 컨퍼런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회의를 했는데 40여 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들 여기 참여할 때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한 국가인 우리나라가 얼만큼 그를 또 수주를 할 것이냐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세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작은 종목들의 변화는 너무 앞서간 측면들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어떤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기계 특히 굴삭기 관련된 부품들은 계속 또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 나오는 회사들로 접근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를 떠나서 좀 작은데 어떤 테마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올라도 오르는 건 그냥 빠져나올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마이크론의 일본 생산 라인 정전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저 그것도 궁금한 게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수요가 많은데 그거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난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전 때문에 오히려 더 반도체 생산 차질을 빚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마이크론은 경쟁사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르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좀 경쟁사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D램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3위 업체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1, 2위 업체의 점유율과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마이크론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 같은데 만약에 D램 전체 업황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3위 업체라고 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관점들로 좀 다 같이 묶어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닥에서 반도체줄도 좀 많이 밀렸는데 네. 제가 김미수 대표님께는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다시 손실권을 회복하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제 대장주들의 부진이 가장 큰 타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D램가 하락 때문일까요? 일단 앞서 얘기와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정전 사고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공급 쪽이 아닙니다. 수요 쪽에 대한 문제죠. 네. 오더컷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위축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다. 한쪽이다 보니까 지금 핵심은 그쪽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다. 이게 반도체 업황의 가장 큰 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지금 그러면 5셋도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약간 또 위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또 하나 어제 시장에 이슈를 던진 게 SFA 반도체입니다.
매각 이슈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마 이 정도 체력이 나온 것 대비해서는 주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점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DB 하이텍도 좀 질문이 많습니다. 어제 그 분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분할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 반도체 디자인 팀이라고 하던데 그 설계를 주로 담당하는 그 팀을 아예 분사하겠다라면서 저희가 어제 그 비를 피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김민수 대표님 요거까지 조금만 덧붙여 주세요. 솔직히 지금 시간상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더 많은데 네네. 예, 이 분사 얘기를 듣고 분해 죽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대주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DB하이텍의 이 지주사의 편입을 위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또 대한민국의 저질 어떤 시장이란 거를 또 입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경쟁력이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훼손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는 한번 반응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4만 원대 밑에서는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만 원대 밑에서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지금 이번 이 분사 이야기가 DB와 DB하이텍 지주사 전환 이슈랑도 좀 엮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지수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43%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27.7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763.3포인트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